3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또 사시는 분이 있고, 같은 돈 3천만 원으로 저 같은 사람이겠죠. 뭐 아파트 매매 전세 대비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이 많으면 그 좋은 차도 사고 뭐 중고차 살 필요 없겠죠, 그지? 근데 하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가 돈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마다 나이대마다 뭐 생각이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이게 뭐 돈 3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면 나쁜 짓이고 아무런 경제관념이 없고 욕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뭐 거기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또 거기에 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또 만족감을 느끼고 하면 또 다행인 거고, 아파트를 샀는데 또 가격이 떨어지거나 역전세가 나거나 하면 또 불행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제가 운영하는 원룸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타 동네에 있는 거기도 보면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이제 독립을 하시겠죠.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시는데, 차는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보통 정말 벤츠, BMW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젊으신 분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할까 싶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부로 하는 건지 중고차로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참 한 번씩 월세를 밀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렇게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유지비가 저렇게 어디서 날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여러분들이 과연 내 통장에 전 재산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갓 입사한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당연히 이제 회사를 내가 다 들어갔지만 내가 이렇게 뭐 독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독립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또는 회사의 숙소가 내가 이렇게 또 지원이 돼가지고 다행히도 주거비로서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3천만 원이 만약 내 통장에 내가 지금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 같은 거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있다. 출퇴근을 이제 필요하겠죠. 회사에서 집까지 멀면 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첫 이제 회사를 들어갔죠. 그때 원래 집은 제 고향이 대구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대구에는 없고, 그때 첫 발령지가 경북 울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진하고 주변에 이제 회사 사원 아파트를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원해 줬는데, 걸어가기는 조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15년 전에 그때 저도 처음 샀던 차가 지금은 단종됐죠. 뭐 벌써 옛날에 단종됐는 차인데 그때 당시에도 오래됐었던 차입니다. 아반떼 중에서 거의 초기 모델 9 아반떼 그 다음 모델인 아반떼 림번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제가 그때 중고로, 그 돈도 다 없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제가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250만 원을 그 차량 캐피탈 할부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샀던, 그 뒤에 몇 년 타다가 2006년도에 샀으니까 2011년도 한 4, 5년 정도 타다가 지금 이제 계속 지금까지 타고 있는 그랜저 XG를 그때 당시 2011년도니까 10년 됐네요, 벌써. 그때 당시에 570만 원 정도 주고 제가 부천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멀쩡히 타고 있으니까 크게 뭐 소모품 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행히 정말 본전 이상을 했다, 뭐 큰 이상 없었으니까 다행히 생각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내가 만약에 돈은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막 갓 입사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직장인인데 그 3천만 원이 있다라면 나는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저는 현재라도 아마 좀 가격이 저렴한 이렇게 뭐 벤츠나 BMW 외제차 말고 준중형 아마 중고차를 출퇴근용으로 사가지고 아마 타고 있지 않을까. 한 4, 500만 원 정도, 그런 돈으로요. 나머지 2,500만 원이 남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내가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역을 분석하고 또 아파트 해당 단지를 분석하고 전세 매매 갭 차이가 한 요 정도 나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관련해서 요 정도 나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전세가 귀해질 지역, 계속적으로 주변에 거기 있는 실수요자분들 있죠. 실거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다거나 계속적으로 찾는 지역을 제가 해야 되겠죠. 앞으로 또 향후에 공급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보다 좀 부족한 지역에 하겠죠. 더 오르기 전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전세를 껴놓고 사는 이유는 추후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갈 형편도 아닌데, 그 지역이 나중에 추후에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모으고 있는 돈을 모으고 있는 속도로는 저 따라갈 수 없는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전세를 껴두고 내가 사두는 입장인 거죠. 이미 뭐 정부라든지 고위 관료
뭐 그런 분들께서도 전세를 미리 껴두고 사두고 내가 나중에 실거주용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게 투기 아니야? 저게 무슨 좀 나쁜 짓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마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많고 또 교통이 또 좋아질 지역,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은 향후에 부족한 지역, 미리미리 전세를 조금 껴두고 2,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는 것이 아마 내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겠는가. 내 통장에 그냥 내 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본전이라 생각하겠지만 본전이 아니고 내 돈은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인플레이션만큼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하락하는 게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이제 중고차를 외제차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를 샀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좋겠죠. 뭐 이 차를 끌고 내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계속적으로 내가 힘들었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라든지 이렇게 뭐 애인을 사귈 때도 상당히 그냥 솔직히 우리가 남자로서 뭐 이 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국내용 차량보다는 외제차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뭐 꼭 그것 때문에 좋은 차를 하시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인 거죠. 젊을 때 좋은 차 좀 타고 외제차 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에게 비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인 거죠.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투자할 그 3천만 원을 차량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머니가 없는 것이고 돈을 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수년간 그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두 경우에 이 두 사람의 자산에 대한 격차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뭐 풍부해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저금리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산의 격차가 커질 확률은 상당히 적은 확률보다는 커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찍어내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막 이렇게 저금리 기조에서는 지금의 3천만 원 차이가 1년, 3년씩 10년 가서는 그 기회 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2배, 4배, 10배까지도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를 내가 잘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지만 성공한다는 이런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 그래도 그 위험한데 이거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차를 바꿔놓은 다음에는 내 통장에 돈이 없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 또 타이밍, 투자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이 전세 매매가 같이 움직이거나 또는 어떤 시절에 가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세는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좀 떨어져서 그 갭이 적어졌을 때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에도 서울 수도권에 그런 또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도 매매 갭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5천, 6천만 원 정도만 됐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다면요. 나중에 추후에 전세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1, 2년 뒤에 확 벌어졌다. 매매가는 확 올라가 전세가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 갭만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1년 뒤에도 내가 과연 2년 뒤에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봤자 그걸로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도저히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오로지 하락하기만을 계속적으로 막 간절히 빌어야 되고 또 하락론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이런 선택과 이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뭐 경제가 막 위기가 와가지고 뭐 확 떨어져라 뭐 저 투기꾼들 다 죽어라 이쪽으로밖에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다가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다 막 두 마리 토끼를 막 내가 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두 다 해피엔딩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고 차를 내가 선택했을 당시에 이런 현장 상황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뭐 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또 이런 투자를 못하는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또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감수하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나 위험 감수 싫어 나 지금이 좋아 현재 충실하고 나에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 살 거야 라고 나중에 모르겠어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낭비할 것인가 이 모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생이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나중에 돼가지고는 엄청나게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다 개개인이 선택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스스로의 선택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결과 그것도 내 스스로 책임지는 여러분들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